안녕하세요, 마크입니다. 오늘은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는 전라남도에 있는 구례 버스 터미널입니다. 제가 이제 내일 새벽부터 화대 종주를 하기로 해가지고 여기 구례에 내려왔고요. 숙소는 화엄사 근처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잡았는데 그 숙소 사장님이 도착해서 그 터미널 근처에서 식사를 하고 오라고 하셔가지고 일단 여기 맛집을 검색을 해봤는데 평화식당이라고 그 육회 비빔밥 파는 집을 발견했습니다. 일단은 밥을 먹고 게스트하우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육회 비빔밥이 좀 특이하게 나오네요. 한번 먹어봐야겠다. 일단 비주얼은 되게 좋습니다. 육회 비빔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육회 비빔밥 되게 좋아하거든요. 육회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되게 육회가 되게 신선합니다. 그래서 되게 맛있어요. 이 보리새우 국물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와, 맛있다. 다시 화엄사 가려고 버스 터미널 왔는데 간발의 차로 버스 놓쳤습니다. 지금 6시 35분이거든요. 그래서 6시 30분 차가 떠났고 7시 반까지 1시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거 타면은 버스비가 1,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1,000원밖에 안 하고 20분 정도 가면 된다니까는 좀 기다렸다가 그걸 타고 가겠습니다. 5-1 버스가 간다고 하네요. 이 게스트하우스 들어왔는데 사장님께서 뭐 차 한잔 주신다고 해가지고 고양이 있어요. 아, 저 이 블로그에서 봤습니다. 네. 너무 예쁘다. 너 완전히 애기 고양이인데요, 그죠? 네. 와, 너 진짜 예쁘다. 응? 근데 왜 이렇게 예뻐도 되는 거야? 응? 2층은 더 좋네요. 사장님 주시는 차 한잔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차인가요, 이게? 보이차입니다. 보이차. 저희 아파트에도 고양이 한 마리 더 있어가지고 싸움 나고 잘라 분리했어요. 제가 오늘 하루 묵을 게스트하우스입니다. 근데 오늘 저밖에 없다고 하네요, 손님이. 그래서 2인실을 주셨습니다. 깨끗합니다. 사장님께서 보이차를 주셔가지고 사장님이랑 1시간 정도 차 마시면서 얘기 나눴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9시라 가지고 일단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날 예정이거든요. 그럼 지금 대충 준비하고 자도 한 5시간, 4시간, 5시간밖에 못 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씻고 준비하고 빨리 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3시 50분이고요. 이제 방금 게스트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저 게스트하우스에서 화엄사까지 한 시간이 걸어서 한 15분, 20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화엄사까지 열심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날씨는 뭐 그렇게 안 추운데 이제 제가 눈 예보 있다는 걸 들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여기는 날씨도 안 춥고 아직 눈 내릴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데요. 이제 화엄사의 1주문을 통과합니다. 이제 화엄사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이 게스트하우스에서 그래도 거리가 꽤 있는데요. 한 2.2km 왔거든요. 근데 큰일 난 게 벌써 지금 땀 나가지고 저 같은 체질이 겨울 등산에는 정말 최악의 체질입니다. 땀이 너무 잘 나가지고 진짜 옷이 진짜 금방 젖어버려요. 일단 화엄사까지 왔는데 일단 윗도리는 벗고 채비를 좀 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 깜짝이야. 오, 진짜 놀랬네. 이 카메라 대고 조명이 너무 밝아가지고 뭔가 앞에 뭔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저게 나올지 꿈에도 몰랐네. 와. 완전 이른 새벽에 화엄사 정말 멋지네요. 이 화엄사를 말 그대로 해석하면은 꽃화자에 장엄할 엄자 써서 아름답고 장엄한 절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 좀 더 깊은 뜻이 있는 게 이 화엄사의 화엄이 그 부처님의 그 진리 깨달음을 적어놓은 그 경전 화엄경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하니까요. 이 화엄사는
좀 더 깊은 뜻이 있는 이 부처님의 진리를 널리 알리는 절,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절이 예뻐서 절 찍으러 왔다가 지금 알바하게 생겼습니다. 잘못 왔습니다. 다시 저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저쪽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알바를 하네요. 근데 요 정도 알바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불수사 도보 갈 때는 숲속에서 길을 잘못 들어갔고 300m면 내려갈 길을 1km를 돌아서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절 구경도 할 겸 해가지고 절에 정신 팔려서 하다가 알바했는데 지도를 좀 더 자세히 보면서 가야겠습니다. 저기가 이제 제가 아까 갔던 화엄사 입구고요. 요 다리를 통해서 건너오신 다음에 여기 보이시죠? 이정표 성삼재 노고단 고개 여기로 가셔야 됩니다. 와, 여기 입구는 거의 대나무 숲이네요. 대나무밖에 안 보입니다. 방금 들으셨죠? 아까 제가 화엄산에 들어갔을 때 스님이 북 치는 거 북이란다. 종 치는 거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시간이 4시 40분 정도 됐거든요. 저는 한 5시 되어 칠 줄 알았는데 지금 이제 종을 치시네요. 좋습니다. 아침에 저렇게 종소리 들으면서 등산하니까. 첫 번째 표시목이 나왔는데요. 노고단까지 6km. 이제 시작이죠. 여기가 갈림길 지점인데 이 왼쪽으로 하면은 이제 영기항 갈 수 있다 하거든요. 저는 그냥 지나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저 밑에서 여성 두 분이 저 먼저 가고 계시더라고요. 저분들도 오늘 이제 화대 중주하고 오늘 목표가 이제 세석대피소. 저랑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맡겨왔나 궁금해서 지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맡겨왔네요. 근데 길이 좀 많이 험하긴 하다. 여기 진짜 이런 길은 밤에 오면은 등산로가 어디가 어디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항상 지도를 확인하면서 올라가셔야 됩니다. 이제 등산 시작한 지 2시간 12분 정도 지났고요. 여기 집선대 도착했습니다. 여기 집선대가 해발고도가 약 900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좀 쉬었다 가려고 그랬는데 900m 정도 올라오니까 바람이 지금 되게 차져요. 그래서 땀이 식어가지고 추워서 오래 못 쉬겠습니다. 땀 식기 전에 빨리 올라가야겠습니다. 이 집선대를 지나고부터는 꽤 가파른 경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길도 완전 너덜길이고요. 이제 지금 등산 시작한 지 이제 2시간 44분째인데 아까 그 집선대 지나가지고 오르막길 1km? 그거 꽤 힘드네요. 꽤 가파르고. 이제 코제 도착했고요. 여기서부터 노고단 이제 1.5km 남았습니다. 등산 시작한 지 3시간 5분 됐고요. 해발 1300m 문행기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해발 1300m 올라오니까 공기가 지금 엄청 차갑거든요. 이제 방금 문행기 통해서 왔는데 문행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저수지나 보 같은데 이제 물의 방향을 정하는 그런 곳을 문행기라고 한답니다. 그 왜 여기가 문행기냐면은 옛날부터 농번철에는 제가 올라온 구례 쪽에는 물이 항상 부족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원래 남원으로 내려가는 계곡물을 그 물길을 저기 이제 구례 쪽으로 돌려가지고 농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인위적으로 물길을 돌려가지고 여기가 문행기입니다. 확실히 저 코스가 오늘 제가 계획한 코스 중에서 제일 힘든 코스긴 해요. 제가 아까 그 게스트하우스에서는 해발 한 100m 정도 됐거든요. 여기가 이제 문행기가 1300m니까 지금 3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고도를 1200m 올렸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기 세석 대피소까지 가는데도 오르내리막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제일 힘든 코스는 방금 마쳤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분 좋은데요, 그래도 이 새벽에. 그리고 지금 여기 카메라에는 안 보이지만은 조금씩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주.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좀 더 많이 내릴 것 같아요. 일단은
노고단 대피소까지 가겠습니다. 자, 이제 등산이 3시간 10분 정도 됐고요. 이제 노고단 대피소에 도착했습니다. 대피소에서 좀 쉬었다가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앞이 지금 안개랑 막 눈이 와가지고 좀 잘 안 보입니다. 대피소에 있는 게 너무 좋네요. 여기 지금 이제 아침이라 가지고 이제 등산 채비하시는 분들 되게 많네요. 저기 식사하시는 분들 계시고 저 뒤에 안에서 이제 채비하고 나갈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 코펠에 담아오니까 약간 숙력만 나는데 왜 이러지? 아무튼 따뜻한 게 좋습니다 진짜. 와, 노고단 화장실 진짜 좋은데요? 이 새로 짓고 나서 저도 처음 와보거든요. 거의 뭐 호텔 화장실 수준인데요? 이야. 비데는 있을까? 비데는 없네요. 비데는 없어요. 노고단 대피소에서 약 30분간 쉬고 다시 출발을 합니다. 대피소에서 커피도 마셨고 화장실도 왔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안에 위에 입었던 안에 옷 2개를 다 갈아입었어요. 근데 제가 등산하기 되게 안 좋은 체질이거든요.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아무튼 이제 갈아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최대한 천천히 등산해야 됩니다. 여기서 또 안에 옷 다 젖어버리면 진짜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완전히 얼어가지고 저기 대피소까지 갈 것 같아서 최대한 천천히 땀 안 나게 등산을 하겠습니다. 와, 저기 바람에 눈 날리는 거 보이시나요? 거의 뭐 영화 사일런트 힐 분위기인데 여기. 이제 노고단 고개 다 올라왔는데 제가 사실 노고단 정상도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김에 노고단 어차피 오늘 뷰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갔다가 가겠습니다. 노고단 정상 가는 길인데 여기는 상고대가 그냥 예수로 피었습니다. 예술로. 그래도 올라왔으니까 노고단 1507m 맞죠? 노고단 1507m 인증하겠습니다. 이제 노고단 고개 이쪽 안으로 들어가서 등산을 하겠습니다. 계속 여기서부터는 능선을 따라서 쭉 가는 길이라서 아침에 그 새벽에 올라온 것처럼 힘들지는 않은데, 여기도 이제 오르락 내리락이 좀 있어가지고 중간에 이제 좀 힘든 구간들이 있습니다. 드디어 저 밑에까지 쭉 내리막입니다.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능선을 탈 때 내리막이 쭉 나온다는 거는 뭐 별로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어차피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요. 지금 피아골 상거리 가서 거기서 아마 인걸령까지는 거의 평지가 좀 이어지고, 그 위에 인걸령에서 노르모까지 가는데 거기도 제 기억에는 꽤 경사를 올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런 게 아마 계속 그 노르목 삼도봉 지나서도 이따 이제 토끼봉 올라야 되고, 그 다음에도 계속 오르내리락이 반복될 겁니다. 발가락 아픈데 지금. 근데 문제가 지금 양쪽 새끼 발가락이 너무 아파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진짜. 작년에 왔을 때는 이런 길이 눈이 거의 이걸 다 덮어가지고 요 끝에만 살짝 보이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다리로 치면은 허벅지까지 이제 눈이 쌓인 건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눈이 좀 기근입니다. 눈이 이렇게 많이 안 내리는 것 같아요. 드디어 인걸령 샘터에 도착했습니다. 이 바가지 안에는 물 얼었습니다 지금.
이제 노루목 상거리에 왔는데, 반야봉은 제가 작년 10월달에 갔었어요. 단풍 찍는다고. 그래서 바로 삼도봉으로 가겠습니다. 드디어 삼도봉에 도착했습니다. 딱 삼도봉에 도착하니까 딱 햇빛이 쫙 비춰주네요. 전라북도, 이쪽은 전라남도, 이쪽은 경상남도. 삼도봉에서 영양 보충 좀 하고 가겠습니다. 드디어 형제봉에 도착했습니다. 조망이 확 트이죠. 저 올라가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지리산에 멋진 산세가 그래도 한눈에 쫙 들어옵니다. 아까 위에서 봤던 멋진 바위가 눈앞에 등장했습니다. 와, 거대합니다. 거대하고 멋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날려가지고 눈이 정말 진눈깨비 같이 흩날리고 있습니다. 삼도봉 지나서 이 연화천 대피소 간 길에 엄청난 계단 내리막길이 이어집니다.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야? 와, 헐, 끝이 없는데? 이제 등산한 지 7시간 반 정도 됐고 화계제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곳이 여기가 화계장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름이 화계제인데, 저기 뱀사코는 전북이잖아요. 저기서 삼배랑 산나물을 갖고 오고, 이제 연동골을 통해서 경남에서는 그쪽이 남해가 가까우니까 해산물이랑 소금을 들고 와가지고 여기서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높은 곳까지 와가지고 그거를 거래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제 드디어 연화천 대피소 3.4km 남았습니다. 지금 화계제에서 토끼봉 올라가는데, 와, 여기도 난이도가 꽤 있습니다. 아까 이제 삼도봉 갔다가 화계제 갈 때 계단으로 꽤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 이상을 다시 올려야 돼가지고 생각보다 이 코스가 꽤 힘드네요. 이제 드디어 토끼봉 1534m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연화천 3km니까요 서둘러서 연화천으로 가겠습니다. 이 토끼봉 지나면서 구간이 계속 왔던 길을 제가 다시 돌아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무섭다. 왔던 길, 설마 제가 왔던 길도 반복해서 가는 건 아니겠죠? 끊임없이 거기만 돌고 있는 그런 건 아니겠죠? 등산 시작한 지 9시간 만에 연화천 대피소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다가 저기서 2시까지 통과하면 된다고 하니까 지금 이제 1시거든요. 조금만 쉬었다가 벽소령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저는 연화천 대피소 통과가 오전 1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까 토끼제 올라가면서부터 엄청 서둘렀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체력 소비가 많은 편입니다. 지금 먹을 수 있는 게 그래도 이제 에너지바랑 이런 거 많이 챙겨와가지고 겨울에는 이런 거 필수거든요. 이걸 좀 먹고 체력을 좀 보충한 다음에 벽소령으로 가겠습니다. 계속 심심한 등산길 나오다가 간만에 멋진 길 나왔습니다. 얘는 바위가 되게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이 강아지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이 바위 밑에 표시목이 있네요. 이제 벽소령은 1.5km 나왔고 세석 대피소, 저는 세석 대피소가 목표이기 때문에 한 7.8km 남았습니다. 이제 등산을 시작한 지 10시간 43분 됐고요. 벽소령 대피소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눈발이 좀 많이 날리는데요. 오늘 여기서 자야 되나? 여기서 고기 구워 먹으면 대박이겠는데. 지금 저기는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와, 근데 갑자기 벽소령 딱 도착하니까 눈이 많이 오네요.
일단 여기서 좀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지금. 벽소령 화장실도 한번 볼까요? 안에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찍어 보겠습니다. 벽소령도 화장실이 꽤 깨끗한 편입니다. 뭐 노고단이야 새로 지어서 호텔이지만 노고단을 제외하고는 벽소령이 그래도 지리산에서 제일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벽소령 대피소에 있는 전자레인지가 있네요. 그리고 제가 자판기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건전지랑 물 팔고 햇반 그리고 이제 뭐 가스를 팔고 밑에는 뭐 에너지바 랜턴 이런 거 파네요. 헤드랜턴 비슷한 거. 아무튼 좋습니다. 이걸 해놓으면은 이제 여기 일하시는 분은 안 계셔도 살 수 있잖아요. 이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음료수 좀 넣어놨으면 좋겠다. 지금 콜라 먹고 싶은데. 지금 벽소령 대피소 자판기 앞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 따뜻해가지고 지금 밖에 너무 추워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3시까지 나가야 되니까 2시 46분이거든요. 한 10분 정도만 더 쉬다가 더 앉아 있다가 나가야겠습니다. 근데 진짜 가기 싫다. 근데 이미 예약도 해놨고 오늘 세석까지는 가야지. 내일 좀 덜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더 힘들더라도 6.3km 정도 더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6시 정도에 도착할 것 같으니까요. 다리 조금만 더 풀고 몸 조금만 더 높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벽소령 대피소에서는 세석 대피소 예약자의 경우 동절기 오후 3시입니다. 지금이 2시 56분입니다. 갑시다. 이 벽소령에서 세석 대피소 가는 여길 진짜 예쁜데요. 어떻게 이렇게 높은 산에 이런 길을 만들 생각을 다 했지? 이제 오후로 갈수록 눈이 좀 내리네요. 조금씩 눈깔이 좀 많이 날립니다. 그렇다고 뭐 폭설까지 올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건 뭐 두고 봐야죠. 이게 지금 덕평목이거든요. 바람 장난 아닙니다. 그거. 엄청 큰 나무들이 휘청거릴 정도로 진짜 매서운 바람이 엄청 붑니다. 진짜 여기는 날씨가 변화무쌍합니다. 지금 세석 대피소 제가 대충 봤을 때 한 4km 남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불고 이렇게 눈발이 굵은 건 아닌데 흩날리는 수준으로 눈이 아까보다는 좀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여기가 선비샘이거든요. 근데 물 조금 나오는데 그래도 여기 오기가 힘드니까 물맛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물맛 진짜 좋다. 점점 날씨가 안 좋아지고 있어요. 점점 눈발이 굵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또 저까지 올라가야 돼? 미치겠다. 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또. 이 화대중주 하는 길이 진짜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 화대중주 하는지 알겠네요. 지금 눈까지 이제 와가지고 이제 저기 보면은 이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살짝 돌에. 그럼 좀 미끌리기 쉽거든요. 드디어 세석 대피소 3.2km 남았습니다. 벽소령에서 딱 반 정도 왔네요. 한 2km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제법 눈이 막 굵지는 않은데 조그만 게 많이 내리네요. 여기가 좀 조망이 또 좀 트이는 곳인데 여기서 원래 천하몽이 바로 보이나봐요. 여기서 찾아보라고 근데 잘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은
빨리 내려가야지. 여기서 지리산 천왕봉 찾아버렸는데 보지가 않습니다. 이제 눈이 좀 더 많이 오고 날씨가 되게 흐려져요. 이렇게 하면은 확실히 눈이 굵어진 게 보이시죠? 이제 눈이 제법 오고 있습니다. 새싹 대피소 이제 2.2km 나왔습니다. 이제 등산로에 이제 눈이 좀 많이 쌓이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표식이 있어가지고 등산로 찾아가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저 위에도 있고요. 저 위에도 표식이 있죠. 이 새싹 대피소 가는 마지막에 계단 장난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안 보여. 어디야 끝이? 오 마이 갓. 와, 마지막에 진짜 엄청난 거 숨겨놨구나. 대박입니다, 진짜. 근데 이것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와, 저걸 완전히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천천히 가겠다, 천천히. 이제 방금 새싹 대피에서 600m 남았다는 표지 봤거든요. 좀 왔으니까 한 그냥 500m만 더 가면은 새싹 대피소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금 5시 50분인데 한 6시? 6시 10분 정도? 그쯤 되면은 대피소에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걸어온 길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이제 새싹 대피소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새싹 대피소가 보입니다. 저 앞으로 가가지고 체크인을 하겠습니다. 여기 뭐구나. 이제 밤 되니까 눈 진짜 많이 옵니다. 근데 체크인 해야 되는데 체크인 하는 데가 어디지? 이제 밤 되니까 확실하게 눈이 많이 오네요. 거의 지금 눈 뜨고 앞을 못 볼 지경입니다. 2층인가? 체크인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체크인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대로 돌아서 안 체크인을 여기 2층에서 하는군요. 아까 결제를 한 것 같은데 결제가 안 됐다네요. 그래서 현장 결제했습니다. 2호실 105번이요? 네. 2호실 105번입니다.